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보내드리는 서정국의 법대로 5월 20일 일부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또 지난 한 주, 코인 스캔들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김남국이 갑자기 강원도로 가버렸어요. 그때 가평 휴게소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휴게소가 강원도로 가는 차들이 서 있는 휴게소예요. 그래서 강원도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때 마침 목요일에 제가 배성희 변호사 TV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성희 변호사가 이 구독자한테서 시청자에게서 이 제보를 받은 거다 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본인이 있고 또 덩을 돌리고 있는 남성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남성은 아마 보좌관으로 이제 좀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 잠적했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강원도에 있나, 지금? 지금은 이제 5월 8이면 예.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이제 다 광주에 갔잖아요. 다 갔죠. 근데 광주로는 가평유소 통해서 못 가죠. 못 가죠. 그러면 옷을 차림으로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저는 왜 갔을까? 예. 한마디로 이제 증거 보전. 증거 자기들 보전. 주장은 증거 보전. 증거 보전. 제가 볼 때 증거 인멸. 예, 예. 지금 압수액이요. 예. 비썸이나 업비트, 예. 그다음에 카카오 계열사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막에 압수액이 됐거든요. 카카오 클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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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속 김남국 집이나 털어라. 이모집. 장롱, 컴퓨터, 핸드폰 예. 다 털어라 했잖아요. 예, 이모집 털어라. 아직 이게 국회의다 보니까 아직 못 털고 있는 거죠. 옛날에 옛날에 정경심이가 예. 동양대까지 왜 갔을까 밤에? 증거 보전하러. 그렇지. 조국이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증거 보전하러. 조국이는 어디 가는지 알거든. 예. 그때 자산 관리해주는 김경록 씨잖아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당신 어디 가 밤에 예. 묻진 않잖아. 예. 저는 그때 동양대 컴퓨터를 드러낸 거죠. 음. 근데 그걸 유시민이가 증거 보존 아니냐? 그렇죠. 이랬잖아요. 이번에 송영길도. 저는 이번에 보니까 김남국이 예. 차 트렁크에 뭐 많더라고. 와, 트렁크. 그게 전부 옷일까요? 아니면 이게 남자 보좌관하고 여행을 갈까요? 지금 여행할 때입니까? 예. 거기에 집에 좀 의심가는 증거 될 만한 거 예. 전부 이게 트렁크에 다 싣고 강원도에 아지트 있잖아. 이모집이든 아니면 누구 어디 다른 데라도 아지트가 있잖아. 보좌관 집이든 보좌관 친척 집이든 거기에 옮겨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빨리 압수해라던 거죠. 따라서 저는 이번에 잠적보다는 이게 증거를 거의 차에 싣고 다른 데 은폐하기 위해서 옮긴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야, 저는 트렁크 뒤에 뭐가 실려있는 걸 보고 저거는 캠핑 도구 아닌가 텐트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트렁크를 빨리 찾아야 되겠네. 근데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야지 그것도 하는 건데 지금 느닷없이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증거 보존을 위해서 증거 인멸, 우리는 증거 인멸이라 부르고 그쪽은 증거 보존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위해서 잠적을 했을 거다. 자, 앞으로 언제까지 잠적을 할 수는 없겠죠. 지금 국회 열리고 하는데 계속 국회의원이 국회도 안 나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소환도 할 거 아닙니까? 검찰이 소환 언제쯤 할까요? 지금 이제 검찰은 제가 계속 취재를 하고 예. 기자들보다 제가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는 인맥도 많고요. 네. 지금 한참 동기들이 한참 지금 현장에서 지금 한마디로 이제 남부지검에요. 모든 특수 금융 수사 인력을 총동원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남부지검의 특수부가 반부패부 있잖아. 이걸 6부입니다. 6부 이준동 부장검사. 이준동.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 후배니까 헬스고등학교 대구고 이준동. 그다음에 금융조사부가 2개가 있어요. 거기도 이게 협조합니다. 그다음에 유명한 단성한 있는 우리 여의도의 저승사자, 합수단, 정권 금융범죄 합수단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 부활된 거. 이거는 이제 총동원해 가지고 총력전에게 수사가 되고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게 수사가 4방향으로 된다 보면 돼요. 4방향. 방향으로. 제일 먼저는 이제 입구 있잖아. 입구. 정치 자금하고 뇌물. 과연 이게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이거부터 이게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정치 자금으로 FIU가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제 뇌물까지 포함해서 입구를 보고요. 입구.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거래 과정에서 자금 세탁. 이걸 우리 법률 용어로는 범죄 수익 은닉이라 해요. 근데 보통 우리 자금 세탁한다 그러잖아요. 금융권에서는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그렇죠. 자금 세탁이라고 하고 검찰에서는 범죄 수익 은닉. 예를 들어 이제 비썸에 있던 이번에 위믹스를 압수수색 영장도 범죄 수익 은닉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비썸에 있던 위믹스를
그냥 인출을 못하게 그때 농협이 항의가 막았잖아. 막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출을 하려면 어떻게 업비트로 업비트로 업비트도 크거든. 옮겨서 다시 이게 저희 카카오 클립 지갑으로 자기 지갑이죠. 개인 지갑으로 12시간 만에 거의 그렇죠. 뭐 40매덕을 빼잖아. 이거는 이제 그 도중에 업비트를 자금을 세탁하는 범죄수를 얹어가는 하나의 그 통로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금 추적 곤란하게 이런 걸 이게 그 두 번째 검찰이 흐름을 쫓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 이제 그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내부 정보, 내부 정보는 이게 정보 없이 이런 거 투자 못하잖아. 공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코인에 몇십억씩 어떻게 투자합니까? 온통 자기 재산 거의 절반을 막 갖다 붓고 하는 그것은 특히 정보가 그 있다. 위믹스 파는 거 가지고 36억을 말도 안 되는 게 이름 클레이페이인가? 클레이페이. 예, 말도 안 되는 자코인 중에 테드하고 두 가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자코인에 산 거 아니에요. 이게 내부 정보나 원금 보장, 아니면 뒤로 돈을 백으로 해줍니다. 세탁하는 걸로. 이런 걸 이게 검찰이 지금 추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의미 있는 게 콜드 월렛. 아, 콜드 월렛. 우리가 이제 그 가상화폐를 보관할 때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잖아. 보통은 이제 온라인에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 이걸 뜨겁다 할 때 핫 계속 월렛 지갑 계속 거래가 되면서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하니까 뜨겁거든요. 그래서 핫 월렛. 그다음에 USB나 외장 하드 있잖아. 조용히 USB에 이게 콜드 월렛이잖아. 조용히 들어가 있는 거. 콜드 월렛을 거래한 흔적 주소까지 일부 발견했어요. 따라서 근데 이래 되면 액수가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한 120억 정도 추적한 게 앞으로 이게 얼마가 나올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했나요? 아까 어디가 오늘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어쨌든 콜드 월렛 일종의 개인 금고입니다. USB에 담겨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이것을 그 내역을 일부 확인을 했는데 자, 이 콜드 월렛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본인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9억 8천만 원어치 팔아서 위믹스를 샀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9억 8천만 원이 예금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은 9억 8천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혹시 무상으로 받은 것 아닌가? 아니면 초저가로 받은 것 아닌가? 그때 나왔던 게 전문가에게서 저도 들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콜드 월렛입니다. 콜드 월렛. 그러니까는 USB 같은 데서 이 흔적이 안 남게 이렇게 악수하면서 그냥 건네줄 수 있어요. 이거는 받은 사람이 자기 거에 이제 그때부터 자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콜드 월렛이 내역을 일부를 확인했다면은 이게 어떤 무상 제공의 단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무상 제공도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콜드 월렛은 이게 규모가 얼마인지 보통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액수가 큰데 이어주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근데 그 박모 변호사가 코인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이야기를 제가 공부도 하고 많이 들어봤는데요. 가장 그 게임 업체들이나 코인 업체들이 이제 로비를 많이 하는 게 세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로비. 첫째가 이제 금감원. 금감원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렇죠. 상장 여부나. 그다음에 국회 입법을 합니다. 그 국회의원이 단어 3개만 바꿔줘도 문장 하나 바꿔도 이게 천문학적 돈이잖아. 그다음에 많이 하는 게 로펌을 한대. 로펌. 왜냐하면 이게 사건 생기면 방어도 하고 또 로펌 해야 이게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이 세 군데는 로비를 하는데 요즘 이게 뭐 에어드롭처럼 이렇게 사은품처럼 이렇게 뿌리지는 않고 주는데 미리 정보를 주는데 싸게 주는 거. 우리는 못 사는 비상장 있잖아요. 곧 상장이 임박한 거. 이번에 김남국이도 그 투자한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예를 들어 싸게 1원에 준다. 근데 상장만 되면 바로 100원 간대. 그러면 이게 100배잖아. 100배네. 그래서 100만 원 해놓으면 그 친구가 1원에 5천만 원 자기 샀다고. 제보고도 이게 한 1,000만 원만 네가 그러면 들어와라. 내가 4천하고. 1,000만 개. 와, 이러니까. 이러니까 1,000만 개. 그게 100배가 되면은 10억인데. 그거든. 상장하면 이거는 무조건 이게 1원이 떨어질 리가 있냐. 1원은 10원 되고 100원 되지. 1원이 떨어질 리는 없다. 이러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코인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한 게 지금 이게 퇴출대가 제로. 퇴출됐습니다. 제로. 그 코인이 이제 퇴출돼서 제로. 퇴출대가 제로가 됐어요. 1,000만 원 날아갔네. 1,000만 개 샀으면은. 샀으면 날아갔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걸 이게 로비로도 비상장 주식을 최저가로 이렇게 로비도 많이 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김남국에도 지금 이제 그 드디어 이제 그 콜드 월렛까지 그러려면 이거는 뭐 로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이거는
저는 김남국 거라고 다 보기도 어렵다 봐요. 과연 이게 김남국 한 명한데 그러니까 로비를 많이 해봤자 이게 무슨 실익이 되느냐고. 네. 진짜 이게 김남국과 그 공범자들 네. 더 나아가서 이게 그 이재명이 정도까지 오케이 네. 해야지 이게 로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공약이 놓은 게 그런 거고. 따라서 저는 이번 이게 코인 수사는요. 네. 검찰에서 김남국을 겨냥한 게 아니더라고. 아. 오히려 최종 칼날은 네.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어요. 이거 전부 검찰들은 이재명 수사라 그래. 김남국이는 그래요? 그냥 실무자로서 이재명 공약 만들고 네. 뭐 관리한 정도 아니냐. 네. 따라서 이거는 과연 김남국이가 100억 이상 네. 더 넣을 수도 있죠. 네. 이걸 이게 전적으로 지재산으로 관리했겠냐. 네. 따라서 이번 수사는 김남국 수사가 아니고 네. 김남국보다는 이재명을 향한 수사다. 네. 뭐 달리 표현하면 저는 김남국과 이재명 네. 코인 공동체 네. 수사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코인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그 중에서 주가 그러면 이재명이고 종이 김남국이 이렇게 되는 거네. 주가 김남국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요. 예. 코인에 김남국이 못지않은 전문가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게 그때 왜 그 한번 기억을 해보면 예. 그때 그리피스라고 있잖아요. 그리피스. 이더리움 개발자. 그렇죠. 예. 이더리움 개발자. 예. 이 그리피스가 이제 그 북한 평양에 갔다가 예. 뭐 제재를 뚫는 일에 코인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미국에 와가지고 구속됐죠. 예. 징역 5년 63개월이 나왔죠. 근데 그 그리피스하고 그 사람 그 밑에 척근하고 예. 우리나라 그때 그 박원순 시장 예. 그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 예. 주고받은 게 메일이나 자료들이 쫙 나왔잖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왜 한동훈 장관이 예. 미국에 가 뉴욕 갔어. 연방검찰청 갔잖아. 예. 그랬더니 김의겸이가 그거 선행으로 도덕이 재발전인다고. 예. 아니 한동훈 장관 미국 연방 예. 뉴욕 연방검찰청 간 게 예. 바로 이게 그거 캐러 갔다. 그거 캐러 갔다 그렇게. 코인에 연루된 박원순하고 예. 이재명 캐러 간 게 아니냐. 예. 이렇게 할 정도로 이재명이가 코인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네. 원래 거기다가 이재명 코인 또 이야기했죠. 또 이재명 코인. 있죠. 예. APP 427 예. 안부수 안부수 씨가 다 자백해버렸잖아요. 예. 이게 2020년에 만든 거예요. 이재명이- 2019년에 필리핀에서 이재명이 만나고. 대통령 되면은 그 코인이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예. APP 427 북한에 그걸 지원해 주려고 이재명도 코인 전문가네. 발행했어요. 이재명 코인 전문가네. 이재명이가 이게 김남국이 뭐보다 더 전문가죠. 이재명이가 이게 도박 좋아합니다. 도박 좋아해요? 옛날에 있고 대선 적어도 주식 투자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총각 방탄주. 때 연수원 다닐 때 그 친구가 주가 조작해가 돈 10억 이상 벌었다고 제가 했고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정보 제가 들은 거예요 검찰에. 바로 근데 이거 이재명 아들하고 김남국이가 친하다는 거예요. 코인. 나이 또래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재명이 어쨌든. 황태자가 김남국이니까 예. 김남국도 이재명이 정치적 아들이잖아. 이재명이 진짜 아들은 이동호, 예. 그다음에 이윤호, 예. 1992년생, 93년생. 그래도 말썽 많잖아요. 한 10년 차이 나요. 예. 근데 그 도박 엄청 했는데 게임 도박이야. 예. 게임에서 가상 돈을 벌면 그걸 화폐로 만들면 대박이지. 그때 그 대선할 때 네. 게임 해가지고 논란 도박해서 논란이 된 게 있는데 도박이 그게 이제 게임 안에 도박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게임에도 이게 하다 P2E, 보면 머니 쓰잖아. P2E 같은 거. 돈 버는 게임. 예. 이걸 합법하겠다는 게 이재명이잖아. 어. 거기에 아마 제일 관심 가지고 주도적인 게 저는 이동호나 예. 이재명 아들이고 예. 그다음에 김남국이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재명이 아들하고 김남국이하고 코인과 관련해서 여러 개의 그 접촉,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게 이야기도 검찰에서 많이 흘러나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고 이동호가 완전 게임 중독자잖아요. 그다음에 김남국이도 코인 중독자고. 근데 게임하고 코인이 결탁된 게 그게 P2E 게임이잖아. 따라서 이제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거 지금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P2E가 플레이 투 온 해서 돈 버는 게임 해서 쉽게 설명을 들으면 이겁니다. 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면 아이템을 얻죠. 그 과거에는 뭐 칼도 사고 뭐 무기도 사고 방패도 사고 이게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을 얻었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것은 게임 안에서만 이제 서로 사고 팔고 하는데 이것을 아이템을 모으면 이것을 가상화폐로 주는 거예요. 그럼 가상화폐를 교환해주면 가상화폐는 현금으로 교환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
게임 속의 아이템이 그냥 돈이 돼버리는 이 구도인데 이거 사행성 투기성이 너무 높다고 해서 그때 대선 때 이재명의 특보단 전문가들이 반대했는데 이재명이 계속 이걸 해야 된다. 안 하면 쇄국 정책이다. 막 쇄국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김남국이 계속 부추겼고 그러면 김남국과 이재명이 그것을 다른 참모들 반대도 무릅쓰고 밀어붙인 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아들 돈 벌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그래서 그 이재명 아들 이동호 네. 빨리 이게 그 코인을 보유했는지 거래내기 있잖아. 예. 이런 것도 이게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그것도 예. 그다음에 저는 장경태 있잖아. 예. 장경태 1,000만 원 신고했다가 지금 7억 300이거든요. 예. 엄청나게 재산이 7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나 그것도 국회의원 되고 나서. 코인 없이 됩니까? 예. 뭐가 근데 그러냐고. 자기가 1억 벌었다고는 건 한번 녹음이 됐죠. 예. 1억 벌어도 7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젊은 독도가는 사람 있잖아. 전용기. 예. 전용기. 독도. 예, 독도 가서 뭐 태극기 수학. 들어오고 계속. 거기에 게임 그 합법화 있잖아. 예. 그걸 이게 발의한 발의했습니까 또? 대표. 이런 데 사람들. 이런 이제 김남국과 그 공범들 있잖아. 예. 비호자들. 예.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때가 그 여당일 때죠. 그 사람들이 여당일 때라서 그러니까 어떤 위믹서는 자기들이 로비 안 했다고 이제 안 했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위믹서라는 게 아니고 P2E 하면 대박 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관련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고 거기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콜드 월렛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제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클레이페이 이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김남국이 어느 날 갑자기 위믹서 그러면 이것을 뭐 그대로 그 좀 우랑 코인이죠.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지금은 뭐 상장 폐지됐지만은 위믹서 36억 원어치를 정말 불량 코인, 쓰레기 코인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클레이페이, 테더 이 21억 원어치와 그냥 맞교환을 해요. 맞교환을 하면 15억이 이제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남국이 바본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바보가 아니고 처음에는 이게 뭐냐면은 LP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자. 그래서 본인이 이 클레이페이의 그 한 10%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막 시세 조정을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그거라고 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자금 채탁용이었다. 지금 그 얘기가 뭐죠? 하태경 예. 하태경 의원이나 코인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클레이페이나 이런 진짜 불량 코인, 자코인 있잖아요. 예. 이자들은 이게 그 한탕 치가지고 먹튀하는 예. 이걸 이제 그 코인 용어로 러그 풀이랍니다. 러그 풀. 풀 당기다. 러그 양탄자. 양탄자 있잖아. 예. 양탄자 위에 그 사람을 올려놓고 올려놓고 양탄자를 땡겨버리면 사람이 확 넘어지잖아. 사람이 확 넘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한탕 딱 해먹고 먹튀해버리는. 뜯다방이네. 완전 사기꾼은. 뜯다방. 이런 걸 이게 러그 풀이라 하거든요. 예. 저는 클레이페이나 이런 게 잡코인 만든 사람들이 이런 세력이 아닌가. 이자들이요. 예. 아마 이게 저는 김남국이가 보통 돈 세탁을 했다고 보는 거죠. 예. 돈 세탁을. 예를 들어 이제 그 위믹스 코인을 36억을 주잖아요. 예. 그럼 이제 보통 수수료를 20% 뛴대요. 예. 20%. 예. 그럼 나머지를 이게 그 현금화 시켜서 30억. 돈을 주는 거예요. 예. 돈을. 예. 그러면 이게 이자들 세력들 있잖아. 예. 이자들에게 위믹스는 거래가 되잖아. 위믹스를 팔아가지고 자기들도 한탕 먹고. 그 김남국 입장에서는 20% 수수료는 주지만 또 이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태경 의원이나 전문가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저도 이게 그 김남국이는 440만 원만 인출했다고 하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현금으로 자기가 ATM기에서 뭐 인출한 게 그걸 가는 거죠. 지금 이게 보통 FIU는요. 1,000만 원씩 계속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인출한 현금이 저는 엄청날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현금화 시킨 게. FIU 설계자, 그 프로그램 설계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 그 돈이 자꾸 이게 장롱에 있는지 이모집에 찾아보라는 게. 지금 이제 트렁크, 차 트렁크. 현금화 된 부분들이 돈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차 트렁크 안에 있는 거 전부 현금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게 정거나 현금 계속 그 이모집에 옮기려고 하는 장롱이나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아주 체격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든든한 이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금을 싣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현금화 시킨 게 천문학적이다. 이거는 다 전문가들이 거의 뭐 48회 인출 뭐 이러면서 몇십억 다 이야기하니까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김남국에게
그러니까 위믹스 36억 원어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은 36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6억 원 20%를 수수료를 주고 김남국이 현금 30억을 챙겼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이 30억이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처음부터 김남국 거였느냐? 아까 김남국은 실무자라고 했잖아요. 네. 이재명이 저 대표고, 네. 이재명이 뭐 민주당도 대표고, 이 공동체에서도 대표고. 네. 그러면은 결국은 대선 자금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지 최근에 처음에는 이재명이 그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를 반대를 해서 결의문에서 뺐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지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나서 갑자기 그 이른바 개딸들이 막 수박 박멸하고 뭐 이재명 수박 먹는 거 가지고 막 박멸하고 정치권에서는 양 이원영을 비롯해서 철음회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재명 수호를 나섰는데 이재명 수호하기 이게 그러면 그 흐름 그 대선 자금까지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김남국 선에서 막자 이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남국 수호에 앞장서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윤리위에 뭐 제소를 하니까 네. 어떤 분이 읍참 남국이라 그러더라고. 읍참 마속할 때 읍참 남국. 그래서 제가 그 진짜 그거는 무식하다. 남국이 목을 치려고 읍참 남국하기 위해서 제소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김남국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정치 쇼를 한다 봐요. 윤리에 가면요 처음에 숙려기한 20일 있고 20일 있고 또 자문이 뭐 최장 60일 있고 30일, 60일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제명하려면 국회 제적의 3분의 2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부터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그때 되면 80일 지나잖아요. 과연 이게 제명이 될까요? 오히려 저는 시간만 끄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게 김남국을 구하기 위해서 윤리 제소라는 정치 쇼지 이걸 이게 읍참 마속처럼 김남국을 치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이거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김남국이 잘 알잖아요. 방송을 몇 년 했습니까? 김남국 같이 성격대로 하면은 그 독특합니다. 만약에 자기를 진짜 꼬리 자르기로 자기를 죽인다. 절대 혼자 안 죽습니다. 다 붑니다. 이재명이부터 이동호 아들 뭐 이게 민주당에 내 때문에 코해낸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로비 뭐 자기만 했겠냐고. 그렇잖아요. 모든 걸 이렇게 불어버리면 민주당은 그 자리에서 공중분이 돼버려요. 따라서 어떻게든 이렇게 김남국이를 살리되는 거예요. 저는 살리기 위한 거죠. 꼬리 자르기도 아니에요. 꼬리 자르기는 김남국을 자른다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김남국이 절대 저는 제명 못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론이 잠잠해지면 공천도 줄 수 있고 도저히 공천을 못 주잖아. 그러면 이게 손혜원이처럼 비례위성정당 만들어서 거기다가도 이게 김남국 공천 줍니다. 어떻게든 저는 이재명이는 김남국을 살린다. 이래 보는 거예요. 김남국을 살려야지 자기가 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철험회가 지금 대대적으로 김남국 소호 작전에 들어갔는데 김남국이 그 강원도로 간 날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 그때가 5.18이거든요. 5.18 때 이 철험회가 5.18, 5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워크숍을 했어요. 김남국은 그게 참석 안 했는데 그걸 워크숍 하면서 그 결의를 다졌겠네. 강원도에 있는 김남국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이재명이 산다. 이렇게 됐겠네. 이재명도 살고 철험회 회원들 중에 코인 투자 많다 봐요. 자기들도 장경태. 살고. 자기들도 살고. 장경태부터 자기들에게 코인 안 했을까요? 김남국이가 맨날 자랑하니까. 예를 들어 로비를 김남국이가 할 때 혼자 하지 않잖아요. 지금 위메이드 임직원이 국회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도됐습니다. 위메이드 임직원이 지난 3년 동안 국회 본청, 의원회관을 14차례 드나들었다. 그러니까. 자. 왜 그렇게 많이 갔지?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이 폭로했잖아. 나도 내한테도 로비 오더라. 자, 그러면 이게 게임 업체에서 로비 대상 1호는 누굴까요? 게임에서 국회의원이죠. 아니, 국회의원 중에서도 일단 이게 집권당이 돼야 법이 통과되잖아. 집권당이죠. 집권당이고. 그 중에 이재명이고. 이재명 관련 그 다음에 가장 핵심 7인회. 네, 7인회. 그 다음에 거기는 전문가고. 네, 그렇죠. 제가 게임에서라도 김남국가 P2E 있잖아요. 이런 데만 이게 15개 이상 거래했거든요. 총 거래가 41개 코인 중에. 그렇다면 이게 제가 게임회사 사장이라도 김남국이는 1순위입니다. 그렇네. 로비 대상 1순위죠. 왜 게임 평소에 중독대가 잘하고 실세고 법도 만들 수 있고 이재명하고도 통하고 거기 로비한 거 아닙니까? 특히 이재명하고 통하니까 있겠죠. 그러면 이게 김남국이가 고급 정보나 확실한 돈벌이다.
제 친구도 5천만 원 주고 저한테 1,000만 원 주더라니까. 물론 대출됐지만 사라고. 예. 그러면 이 김남국이가 확실하게 저가에 무상에 가깝 저가로 코인을 뭐 확실한 거 받아왔다. 예. 곧 상장한다. 대박이 될 거다. 예. 그러면 이게 저는 혼자 하겠습니까? 야 경태야, 니도 내 믿고 조금만 여봐라. 강욱이 형한테 형님 쟤를 믿고 이거 확실합니다 정보. 형 조금만 넣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양이원영이한테도. 저는 그런 전용기든 그런 자들이 김남국이 공범이죠. 절대 확실한 정보가 있으면요. 친한 사람한테 조금 알려줍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여러 명의 로비가 있고 위메이드도 뭐 펄쩍 뛰지만 14번이나 국회 온 거. 그래서 제가 이게 국회 보좌관 하다가 게임업도 취업한 이 사람들을 전수조사해라. 그거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국회 14번,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14번이면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국회가 어떻게 되냐면 본청에서 의원회관 바로 갈 수 있고 본청이든 의원회관에서 출입장을 한번 받습니다. 그날 출입장을 받으면 어디 방문하느냐 하면 약속된 데를 한 군데를 이야기해줘요. 그럼 거기 전화해서 그러면은 맞다 우리하고 약속돼 있다 하면은 들어가는데 그 방만 가는 게 아니고 국회 의원회관을 싹 돌죠. 그러니까 14번 갔다 하고 14명을 만난 게 아니고 140명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로비 의혹이 계속 이제 불거지는데 자, 지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지금 김남국 개인 그리고 장경태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누구죠? 전용기. 네, 전용기든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게임을 막 국회 그 회기 기간에 막 그 상임위 하고 있는데 막 했다는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것이 이재명과 연결이 되는가. 이재명이 몸통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이 몸통인가. 대장동도 이재명이 몸통, 뭐 백현도도 몸통인데 이것도 이재명이 몸통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선 공약입니다. 그 자체로 코인 10배 뛰는 거예요. 대선 공약인 자체로. P2E.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50%는 됐잖아요. 0.73%로 졌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P2E 게임을 합법화하겠다. 공약의 놈 때문에 위메이드 주가 얼마나 오른지 보십시오. 그렇죠. 그게 천문학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저는 자국이 공약 그 자체로 이미 엄청난 특혜를 준 겁니다. 대선 후보의 공약이 들어갔으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이미 50%는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지금 이게 폭락해가지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이게 대선 후보 공약이 김남국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최종 공약은 이재명이가 오케이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전 국민 중에 627만 명이 통계 627만 명, 한 700만 명 가까이 코인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게임 업체가 한두 개냐고. 이 자들이 목숨 걸고 있고 국민들이 코인에 열풍이 불었잖아. 그럼 이게 합법화하느냐 안 하느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저는 캠프 차원에서 검토를 안 했겠냐. 그러면서 이게 자기들이 공약을 한다면 자기들은 대통령 될 거라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게임을 미리 주가 오를지 또 코인값 오를지 알잖아. 그러면 이게 미리 저는 다 받아놨거나 뇌물로 안 해놨겠는가. 이게 바로 합리적 추론이 아니냐.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저는 이재명이가 대선 공약을 만든 자체가 이미 로비의 대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재명을 몸통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김남국 그 코인 스캔들에 이재명의 다른 혐의들이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이 코인 스캔들도 이재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2부에서는 이재명과 코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재명의 다른 사건들 백현동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돈봉투 사건은 어떻게 돼가는지 그것을 2부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